세계 8위 경제 대국, G7 회원국이면서 동시에 유럽연합 내에서 동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나라, 바로 이탈리아인데요. 아마 여러분은 로마 제국이나 르네상스 같은 찬란함을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오늘은 저희가 이 두루미스 자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엮어서 그 익숙함 뒤에 숨겨진 이탈리아의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나라더라고요. 네, 맞아요. 고대 문명의 어떤 심장이었으면서도 또 최첨단 산업을 이끌고 지역마다 정말 다른 문화들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곳이죠. 흔히 아는 그런 이미지 너머로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이탈리아의 진짜 속살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아마 익숙했던 풍경도 좀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이탈리아라는 이름 유래부터가 벌써 흥미롭지 않나요? 두루미스 자료 보니까 원래는 현재 칼라브리아 남부 지역, 그러니까 반도 발끝 쪽만 가리켰다고 해요. 고대 오스키어, 비텔리오? 이게 송아지라는 뜻인데 여기서 파생돼서 송아지의 땅이라는 의미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게 반도 전체 이름이 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린 셈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로마 이전 시대를 좀 간과하기 쉬운데 이 자료들 보면 그때 이미 남부에는 그리스인들이 세운 도시국가들, 그 유명한 마그나 그라이키아가 번성했고요. 중부에는 또 독자적인 문명을 가진 에트루리아인들이 있었죠. 로마가 이들을 다 통합하면서 거대한 제국을 이룬 거지만 그 훨씬 이전부터 다양한 문명에 막 경쟁하던 아주 역동적인 공간이었던 거예요. 로마는 이 다양성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단일 국가로서의 이탈리아는 사실 역사가 꽤 젊은 편이잖아요. 1861년에 이하 통일왕국이 세워졌으니까요. 이 과정도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더라고요. 두루미스 자료에도 잘 나와 있는데 마치니 같은 그런 이상주의 혁명가의 공화정 운동도 있었고 또 카리스마 넘치는 가리발디 장군의 군사적 성공 그리고 저 북부 사르데니아 왕국의 현실적인 정치 계산 이게 정말 복잡하게 얽혀 돌아갔어요. 수도도 처음엔 토리노였다가 피렌체 거쳐서 로마로 정착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고요. 네, 리소르지멘토라고 부르는 이 통일운동은 그냥 땅만 합친 게 아니죠. 각기 다른 역사와 정체성을 가진 지역 사람들을 이탈리아인이라는 어떤 하나의 울타리 안으로 모으는 그런 과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통일 이후에 현대 이탈리아는 정말 놀라운 경제 성장을 보여줍니다. 세계 6위 규모의 제조업 강국이고요. 특히 자동차, 패션, 디자인, 식음료 산업 이런 쪽에서는 세계 시장을 거의 이끌고 있죠. 하지만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죠. 두루미스 자료는 이탈리아가 안고 있는 고민도 명확히 보여주는데요.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 이거 여전한 과제고 특히 남부와 북부 간의 경제 격차가 정말 심각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부유한 주인 알토 아디제 지역은 1인당 GDP가 국가 평균의 152%인데 가장 가난한 칼라브리아 지역은 61% 수준에 머문다고 하니까 이게 통일 과정에서 미처 봉합되지 못한 균열이 여전히 경제 지표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 자료들을 쭉 보면 그 격차의 뿌리가 정말 상당히 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너무 르네상스 예술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학이나 학문의 역사에서 이탈리아가 차지하는 비중도 절대 빼놓을 수 없거든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과학혁명은 말할 것도 없고요. 1088년에 세워진 볼로냐 대학교 있잖아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 꼽히죠. 그러니까 지식의 역사에서도 정말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겁니다. 그리고 두루미스 자룡에서 발견한 재밌는 사실 하나 더. 이탈리아의 국소, 그러니까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이 이탈리아 늑대래요. 그 로마 건국 신화에 로물루스랑 레무스 돌본 늑대 나오잖아요. 그 신화적 상징성이 현대 이탈리아의 정체성 속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고대 신화부터 현대 산업의 과제까지 한 나라 안에 이렇게나 다양한 층요의 이야기가 공존한다는 게 놀라워요. 오늘 저희가 두루미스 자료를 통해 함께 살펴본 이탈리아의 모습은 그야말로 거대한 빙산에 보이는 일부에 불과하겠죠? 네, 맞습니다. 찬란한 문화유산과 현대 산업 강국이라는 그 명성 이면에 또 여러 도전 과제들까지 공존하는 정말 입체적인 나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과제들을 안고 이탈리아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가장 강하게 자극한 이탈리아의 얼굴은 무엇이었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 이탈리아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희가 오늘 나눈 이런 흥미로운 지식들은 사실 두루미스 위키에서 가져온 거랍니다. 두루미스 위키는 인공지능, 바로 AI 기술을 활용해서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위키 서비스인데요. 세상에는 정말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들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특정 언어로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두루미스 위키는 이렇게 흩어지고 언어 장벽에 막혀있는 지식들을 AI가 똑똑하게 모아와서 하나의 완성된 정보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곳이에요. 중요한 건 AI가 아무 내용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다양한 출처의 정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연결해서 여러분께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여러 조각으로 나뉜 퍼즐을 AI가 맞춰주는 것과 같죠. 그래서 두루미스 위키에 오시면 언어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지식들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저희는 두루미스 위키가 세상에 숨겨진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인류의 소중한 기억들을 잘 기록해서 지식으로 세상이 더 잘 연결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접하신 내용처럼 두루미스 위키에는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흥미로운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 두루미스 위키를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두루미스 위키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재미있는 사실들을 꾸준히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